자, 인터넷 프로토콜, 자, 지금 TCP/IP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정 IP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현재 여러분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IP 주소를 8비트, 즉 32비트 주소 4자리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서브넷 마스크라는 것을 이제 그 IP 주소를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으로 나눠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기본 게이트웨이라는 뜻은 다른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내가 사용하는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기본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입력하게 되고요. 자, DNS 서버라는 것은 IP 주소는 기계가 알아듣는 주소가 되는데 그 IP 주소로 내가 쓴 주소를 인터넷을 통해서 네이버.com이라는 문자 주소를 숫자로 변환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DNS라고 하는데요. 그런 시스템의 IP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자, 로컬 영역에 있는 자, 속성 상자로 들어가서 자,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파일 프린터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확인해 봤고요. 자, TCP/IP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이 되겠는데요. 자, 이 프로토콜의 속성을 살펴보시게 되면 자, 지금 만약에 IP 주소를 받는다고 하면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다음 DNS 서버 주소들을 각각 받아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개인 홈에서 집에서 사용하는 IP라 자동 IP로 이 주소는 자동으로 할당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정 IP로 사용을 하면서 이 IP 주소에 입력하셔야 될 내용들,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 DNS 서버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 항목들 위주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기타 제어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항목들 중에서 업데이트 항목, 이제 윈도우 7도 이제 윈도우 10이 나오면서 이제 내년 2018년, 2019년인가요? 어쨌든 이 윈도우 7 자동 업데이트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XP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은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가 없죠. 윈도우 10까지는 이제 자동 업데이트를 받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 기한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업데이트는요, 기능을 좀 더 보강한 향상된 내용으로 그 회사에서 자동으로 실행해 주는 그런 기능이 업데이트가 돼서요.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은 거죠. 보안 업데이트를 받으시는 게 좋죠. 자, 그다음에 윈도우즈 방화벽이라는 것은 내 컴퓨터에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외부로부터의 무단 침입을 방지해 주는 그런 보안 시스템이 바로 방화벽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언어 선택, 날짜, 시각, 숫자, 통화 스타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고요. 글꼴, 새로운 글꼴을 설치를 하실 때 이 제어판에 글꼴 폰츠라는 폴더에 그 새로운 폰트 파일을 복사해서 옮겨 놓거나 설치를 하시게 되면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우스, 단추, 포인터 옵션 등을 선택하시는데요. 이 마우스나 키보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어판의 마우스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그 내용들을 반드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키보드 재입력 시간, 반복 속도, 커서 깜박임 속도, 키보드 장치 종류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어판을 열어서요. 자, 예를 들어서 마우스 항목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자,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자, 마우스 단추의 왼쪽 오른쪽 기능을 바꾼다든가 2번 더블 클릭하는 속도라든가 자, 그 다음에 포인터 모양 변경할 수 있네요. 자, 포인터 옵션에서 자, 이 포인터 옵션 속도, 자, 그 다음에 자국,
움직일 때마다 자국이 표시되거나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현재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휠 화면을 마우스 바퀴를 굴렸을 때 스크롤되는 양등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도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이어서요. 자, 키보드 한번 볼게요. 자, 키보드에서 재입력 시간, 반복 속도, 그 다음에 깜빡임 속도. 자,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이제 사지선다기 때문에 키보드 속성에서 설정할 수 없는 값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원 옵션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옵션 눌렀을 때, 자, 이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절전 모드를 해제할 때 암호를 사용, 그러니까는 함부로 다른 사람이 절전 모드를 해제해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도록 암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전원 옵션, 관리 옵션 만들기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죠. 디스플레이를 끄는 시간, 즉 모니터 전원을 끌 때 어떤 시간이 지나야 자동으로 끌 것인가. 컴퓨터 절전 모드 역시도 자, 어떤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저절로 절전 모드로 넘어갈 것인가. 이렇게 시간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전원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타 제어판 항목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자,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만 보셔도 됩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크게 신경 쓰거나 걱정하시지 말고요. 요 안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요 정도의 제어판 항목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으로 한번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로컬 영역을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어판의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자, 바탕화 네트워크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누르셔도 나오는데요. 자, 연결되어 있는 로컬 영역 연결 항목에서 자, 속성 창을 눌러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이제 로컬 영역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클라이언트의 역할과 그 다음에 파일 및 프린터 공유하는 서비스, 그 다음 프로토콜. 자, 요런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 또는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액세스를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의 역할은 파일이나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프로토콜의 역할은요, 사용자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할 때 사용되는 규칙으로서 TCP/I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인터넷을 연결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세 가지 항목은 저희가 이해하셨는데, 어댑터라는 항목은 통신하는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는 맞는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요, 하드웨어로 그 본체 안에 어댑터가 랜카드 같은 역할, 랜카드를 말하는데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 프로그램만 있으면 안 되고요. 기계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댑터의 역할은 네트워크 구성 요소 중에 하드웨어 부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컬 영역 연결을 위한 구성 요소는 세 가지는 소프트웨어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댑터는 하드웨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어판에 있는 글꼴 문제가 나왔는데요. 옳지 않은 것 찾으시라고 됐네요.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삭제, 정보 확인, 시험 인쇄,
새로운 글꼴을 추가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위치는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 폴더에 폰츠라는 폴더에 들어있는데요. 자, 요 위치도 정확히 나올 때마다 좀 확실하게, 왜냐면 폰트라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츠라는 폴더 안에 새로운 글꼴 파일들이 보관이 되는데, 이 글꼴 파일은 형식이 TTC, TTF, FON 이런 식의 확장자가 붙은 글꼴 파일을 이 폰트 폴더 안에다 복사하시거나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2번이요. 새로운 글꼴을 설치하려면 제어판에 있는 글꼴이라는 명령을 항목을 선택을 하셔야만이 되는데요.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항목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꼴,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제어판의 기능을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셔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네트워크 공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는데요. 네트워크 공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료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것, 프로그램, 문서, 비디오, 소리, 그림 등 데이터에 대해서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다른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린터 공유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공유된 폴더라고 해서 삭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유된 폴더 삭제 가능합니다. 자, 다음 문제 디스플레이. 제어판의 개인 설정과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셨는데요. 자, 그 중에서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 것 찾는 문제입니다. 모니터의 해상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상도를 변경하지 않고도 화면의 텍스트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있는데요. 해상도의 설정 숫자를 크게 하면 아이콘의 크기, 아이콘과 더불어서 텍스트의 크기도 좀 전체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해상도가 높으면요. 반대로 해상도를 낮게 하면 아이콘의 크기는 커지죠. 그래서 아이콘의 크기와 더불어서 글자 크기도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해상도의 변경 없이도 화면의 글자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표시할 수 있다 라고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방향 종류를 가로, 세로, 가로 대칭, 세로 대칭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모니터의 방향을, 디스플레이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지만 아이콘의 정렬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콘의 정렬 순서를 뭐 예를 들어서 크기 순서로 한다든가 날짜 순서로 한다든가 뭐 유형별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탐색기 보기 메뉴에서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바탕화면의 아이콘 정렬 순서는 탐색기에서 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외에도 개인 설정에서 할 수 있는 테마 설정이라든가 바탕화면 배경을 변경한다든가 화면 보기 설정 등등의 이런 제어판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항목별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키보드 속성 대화 상자, 제어판의 키보드 속성에서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키보드 입력 위치를 표시하는 커서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맞지 않은 내용이네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고요. 키 반복 속도, 깜빡임 속도, 키 재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키보드 속성 대화 상자를 이렇게 내용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지 말고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직접 제어판에서
키보드를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재입력 시간, 반복 속도, 깜빡임, 커서의 깜빡임 속도 조절은 키보드 속성에서 작업할 수 있지만 키보드 입력 위치를 표시하는 커서 모양은 자, 이거는요, 마우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우스의 위치를 나타낼 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와 키보드 속성 제어판에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